이거 한번 풀어보려고 했지. 그 427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충분히 드릴게요. 이거. 풀 수 있을 것 같나요? 예, 합시다. 내가 말한 문제가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나 넣었거든. 그러니까 이건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자, 12개의 공이 있는데 1, 2, 3, 4가 있대. 그러니까 이게 뭔지는 모르거든요. 뭔지는 모르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x를 쓸 수가 없어. 지금 여기 x가 있잖아. 그럼 뭐 y라고 하면 되겠죠. 이렇게 대충. 이렇게. 그래서 변수를 진짜 계속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1, 2, 3, 4에 아마 여기 표까지는 대충 그렸을 수도 있어요. 보면. 그러니까 왜냐면 이게 x가 4일 때랑 이거 이렇게 4개 합의를 했으니까 1밖에 없잖아. 그럼 그게 지금 81분의 1이라는 건 3분의 1거든요. 4번 가야 되니까. 그럼 얘는 이게 16이니까 16. 그럼 여기는 뭐야? 2의 4승이고 얘가 이제 3의 4승이니까 6의 4승분의 1이니까 6분의 1일 거 아니에요. 이쪽은 16이 된다는 게 여기 6분의 1이죠. 돼요? 이거란 말이야? 아 여기 그러면은 여기를 모르니까 뭐 P2라고 그러고 여기를 P3라고 하면 그럼 이게 이제 PY가 되겠어. 다시 말하면 그죠? 그럼 이제 여기는 얘가 P2 더하기 P3를 보면 이게 얼마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은 6분의 2니까 6분의 3이 뭐면 2분의 1이다. 그죠?
이 정도가 된단 말이야. 근데 이제 이 x가 9거든요. 그럼 과연 이 말이 뭘까? 라는 거죠. 이 x가 무슨 말일까? 라는 이야기야. 그러니까 이거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이 x가 9라는 걸 어떻게 표현할 것인가거든요. 그러면 그러니까 긁어봤자 이 y밖에 안 나오거든요. 그럼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4번 반복해서 4개를 합한 게 x라 했잖아요. 그럼 그 x라는 걸 뭘로 나누면 4로 나누면 무슨 균이죠? 평균, 표본 평균이죠. 근데 뭐에 대한 표본 평균이냐면 이게 지금 모집단이잖아요. 그럼 y에 대한 표본 평균이니까 무슨 바라고 쓰면 됩니까? 돼요? 그래서 얘가 x 이퀄 뭐다 해서 얘는 4y 바라고 쓰면 되죠. 이게 중요했던 거예요. 요거를 할 줄 알면 끝나는데 이걸 못하면 이제 틀리는 거죠. 어쩔 수 없이. 그러면은 이 x가 9라는 건 얘는 뭐냐면 2 쓰고 4y 바가 9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얘는 뭐냐면 4배라고 쓰고 2 쓰고 얘는 y 바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어차피 이 y 바나 이 y나 똑같다며. 그럼 얘는 이 y가 결국은 지금 뭐가 될 거냐 여기는 4분의 9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돼요? 그럼 이렇게 긁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여기는 이제 3분의 1 더하기 2p2 더하기 3p3 플러스 얘는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럼 얘가 뭐냐면 4분의 9다. 4분의 9. 돼요? 그럼 이거 어차피 1이니까 그러면 2p2 더하기 3p3 얘가 4분의 5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는 2p2 더하기 2p3 얘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1. 다시 말하면 p3를 가면 얘는 2개 빼면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고요. 그럼 2개 더한 게 2분의 1이니까 p2도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도 4분의 1이고 저기도 4분의 1이에요. 되니?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원하는 게 vx vx니까 v라고 쓰고 4y 맞잖아. 그럼 여기는 16이라고 쓰고 vy 바가 되는 거고요. 그럼 여기는 vy로 바꾸면 16이라고 쓰고 얘는 n분의 얘는 vy로 되는 거죠. 근데 몇 번 반복했으니까 4번 반복했잖아요, 그죠? 4번 반복했으니까 얘는 4가 되는 거죠. 그럼 이렇게 나누니까 여기는 4가 되는 거고 그러면 4배 쓰고 vy다 이렇게 되는 거죠. 돼요? 그러면은 분산 구해야 되니까 그냥 얘는 재평평제가 편할 거 아니야. 그래서 이제 여기는 1, 4, 9, 16 3분의 1 더하기 1 더하기 4분의 9 더하기 3분의 8 6분의 16이니까 그러면 여기서 마이너스 평제니까 아까 얼마였죠 이게? 2y가 4분의 9였죠? 그러면 16분의 86 돼요? 그럼 여기에다가 4배 하면 답이다. 오케이? 그렇게 되는 거죠. 돼요? 알겠죠?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내가 봤을 때 30번이잖아. 어렵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는 꽤 어려운 축에 속하는 거니까 이 정도는 아마 내신에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건 좀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됐어요? 이거? 그죠? 그럼 이제 마지막. 이제 찐막. 찐막 이제 자. 아까는 말도 안 되는 걸 그랬잖아. 그러니까 그 표본 평균을 1억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그 표본을. 물론 1억개는 아니에요. 한 몇백 개 뽑아요. 근데 몇백 개도 힘드니까. 어쨌든 근데 이건 말고 그럼 이제 진짜로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란 거래. 아까 우리는 그 표본 평균의 분포를 배웠잖아요. 그거랑 지금 얘는 뭐냐면 모평균의 추정이야. 모평균의 추정. 모평균의 추정. 이거야. 그러면은 얘는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외우면 되는데 그 외우면 도움을 좀 드리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그냥 무조건 이거야. 그냥 1획성. 아까는 표본을 한 1억 개를 뽑는다 그랬잖아요. 오버하면. 근데 얘는 딱 한 번 뽑는 거, 딱 한 번. 딱 한 번. 그래서 문제의 차이가 있어요. 아까는 이제 그거 있잖아. 아까는 뭐냐 이게 이렇게 앞으로 보면 표본 평균을 x바라고 할 때 x바의 분포를 가지고 본 거잖아. x바가 뭐부터 뭐까지를 가지고 본 거잖아. 근데 얘가 그 추정이 되면 얘가 무슨 외도가 나오죠? 404 실외도. 실외 구간이 나옵니다. 그렇죠? 무조건 이렇게 나오게 돼 있어. 그럼 이렇게 나오는 그 순간 얘는 뭐냐면 일회성 이벤트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일회성 이벤트. 근데 이제 뭐 만약에 표본 평균의 분포가 나왔다고 치면 걔를 여러 번 뽑는 거고요. 만약에 뭐 실외 구간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라고 말하면 딱 한 번으로 끝내는 거야. 그럼 한 번으로 끝낸다는 건 얘는 그냥 딱 표본이 한 개밖에 안 나온다는 얘기잖아. 그럼
그럼 표본 평균이 몇 개 나온다는 얘기야? 한 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무슨 바를 가지고 보는 거죠? x 바를 가지고 보는 거야. 그럼 얘를 가지고 뭐를 우리가 추측을 할 거냐면 m 값을 추측할 거라는 얘기죠. 돼요? 근데 생각해봐. 이게 모집단이 엄청 많을 거 아니겠니? 이 중에 표본 한 개는 진짜 작잖아. 그럼 당연히 걔를 가지고 그냥 내가 만약에 뭐 우리나라 평균 키를 조사했다고 생각해봐. 한 100명을 조사했어. 그랬더니 평균 키가 192가 나왔어요.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렇잖아. 그럼 191을 그냥 갖다가 평균 키라고 말하면 어떡해? 잘리겠지. 너 안녕 이렇게 그죠? 내일부터 나오지 마세요.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잘리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안전 장치를 마련할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m 값을 유추할 때 뭐라고 하냐면 x 바 플러스 a부터 시작해서 x 바 마이너스 a 사이에 존재한다는 범위를 줘요. 범위. 그럼 또 이게 문제 되거나? 그래서 이거 그냥 x 바 아니에요라고 얘기해. 그냥 이 안에 있다는 거지. 꼭 여기 가운데에 존재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x 바를 기준으로 이만큼의 범위를 주는 여기부터 여기 사이인데 이만큼도 a고 이만큼도 a라고 이렇게 사이를 주는 거야. 그래서 x 바 플러스 a부터 x 바 마이너스 a 사이에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거든요. 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이 안에 m 값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어디 있는지 몰라. 무조건 가운데 있는 건 아니에요. 가운데 있는 건 x 바야 그냥 이거는. 그죠? 그럼 이제 한마디로 그러니까 이게 이 말이 그거거든요. 이거 한번 어디 보냐면 441번 볼래요? 184페이지. 돼요? 거기에 그 대괄호로 돼 있고 38.08하고 45.92 있죠. 그럼 이게 나왔죠. 그게 뭐냐면 그게 이거부터 이거 사이다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왼쪽에 있는 게 이거고 오른쪽에 있는 게 이거야. 그럼 이거 둘의 무슨 균을 구하면? 평균을 구하면 x가 나오는 얘기야. 돼요? 그러니까 x 바라는 말이 없어도 이거 두 개만 나와도 x 바를 구할 수 있다? 구할 수 있다는 게 첫 번째야. 그죠? 자, 그럼 봐봐. 여기서 용어만 알면 돼. 용어. 그리고 사실 그거야. 나는 A라는 거는 어디 없긴 해요. A라는 거는 뭐 다른 책에 없을 거예요. 근데 그냥 나 이렇게 쓰는 게 편해서 그래. 자, 첫 번째 뭐냐면 첫 번째 얘는 이겁니다. 실뢰 구간이. 실뢰 구간. 그럼 실뢰 구간이 뭐냐? 내 예측이 맞는 구간 있잖아. 내 예측한 구간. 내 예측한 구간 있잖아. 그거 이거야. 그래서 얘는 x 바 마이너스 a부터 시작해서 그죠? 여기서 이제 이게 x 바 플러스 a 사이에 이렇게 존재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돼요? 그러면 솔직히 생각하면 내가 아까 190이라고 했잖아. 그게 우리나라 평균 키 안에 들어갈까? 아무리 이걸 무시한다고 쳐도 안 들어가겠죠. 그러면 그 예측이 뭐 한 거예요? 틀린 거지. 그래서 난 잘리는 거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이런 거야. 맞을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다는 얘기야.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럼 당연히 이 내가 예측한 이 신뢰 구간 있죠. 이 안에 무평균이 들어가는 거 있잖아. 들어갈 수도 있고 안 들어갈 수도 있죠. 그럼 들어갈 확률을 가지고 실뢰도라고 그래. 실뢰도. 들어갈 확률을 가지고 실뢰도라고 그래. 실뢰도. 돼요? 그러니까 여론조사 기관 같은 거 보면 뭐 신뢰도 옆으로에 뭐 무슨 뭐 표본 오차 어쩌고저쩌고 하잖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신뢰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예측이 맞을 확률이지. 내 예측이 맞아. 예측이 맞을 확률이죠. 돼요? 이렇게 돼요. 자, 그럼 이제 이게 신뢰도가 되는 거고 세 번째는 뭐냐? 그래, 뭐 그렇다 쳐. 그럼 이제 중요한 건 신뢰 구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이제 이게 있어요. 신뢰 구간의 길이야. 신뢰 구간의 길이. 그렇게 뭐 있어? 그냥 뒤에서 그거 빼면 되는 거지. 그러면 그냥 2A, 2A. 보통 얘를 B-A라고 하거나 혹은 뭐 D 빼기 C라고 하거나 이런 식으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신뢰 구간을 A부터 B까지라고 주고 그러니까 B 빼기 A를 구하라거나 D 빼기 C를 구하라거나 이런 식으로 얘기한단 말이야. 그럼 아무 생각 없이 그냥 2A라고 쓰시면 돼요. 아무 생각 없이. 자, 네 번째는 뭐냐? 그러니까 이거죠. 그러니까 얘가 어쨌든 뭔가 목평균이 이쪽에 있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럼 내가 표본에 대해서 평균을 내면 이거였잖아. 그럼 어쨌든 여기서 이만큼의 차이가 있죠. 돼요? 예전에 이런 오차라고 그러거든요. 요즘은 오차라는 말을 없앴어요. 사라졌어. 그래서 걔는 오차라고 얘기하지 않고 그냥 x 바하고 실제 m 값하고 뭐가 있다는 얘기야. 차이가 있다. 차이. 돼요? 이거의 무슨 대값이야? 최대값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여기 부등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줘요. 돼요?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이렇게 표현했을 때 어쨌든 가장 큰 거는 뭐냐면
아무리 많이 떨어져봤자 이쪽에 있는 이쪽에 이만큼이나 혹은 이만큼을 벗어날 수가 없을 거 아니야. 최대가 A. 그럼 선생님 얘는 뭐예요? 아 예측 틀린 거라니까? 잘리면 돼요. 내일부터 안 나오면 돼 그냥. 이거는 그 필요가 없는 자료. 그러니까 애초에 그냥 쓰레기 같은 자료예요 이거는.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게 만들어주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러면 이때쯤 되면 약간 그러니까 약간 의구심이 들어. 도대체 그럼 A가 뭘까라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A가 뭘까? 그럼 이제 A라는 거에 대한 거를 생각해 본다라고 치면 이렇게 되는 거죠. A라는 게 뭐냐면 그거야. A는 이게 이만큼 차이잖아. 내가 옛날에 X 옛날에 냈다. 저번 시간인가 저저번 시간에 X라고 하는 거 있잖아. 변수 얘를 무조건 평균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시그마라고 준다고 하지 않았니? 그죠? 그래서 여기는 얘가 무슨 Z값 이거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Z값 돼요? Z값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그 A라고 하는 거 있죠. 그 A라고 하는 건 이게 무슨 균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평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여긴 얘는 당연히 무슨 역할을 하고 있냐면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어쩌고 저쩌고 시그마 A 역할이. 그럼 그 A라고 했을 때 그 A가 뭐냐면 얘는 이게 Z값 곱하기 시그마잖아. Z값 곱하기 시그마잖아, 그죠? 그럼 Z값이 이름이 있어, 이름.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뭐냐면 K가 돼요. K. 돼요? K가 되고 그 다음에 시그마인데 얘는 표본에 대한 시그마일 거 아니야. 하나만 뽑았잖아. 그러니까 시그마를 그냥 쓰긴 애매하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뭐냐면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써요. 돼요? 그랬을 때 여기서 그 K, Z값 이거라고 하는 걸 얘를 뭐라고 하냐면 실외상수야. 실외상수. 자, 그럼 얘 말 뜻이 뭘까? 그럼 여섯 번째로 봅시다. 그럼 도대체 그럼 실외상수란 말이 뭘까? 실외상수.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을 했잖아. 돼요? 그럼 그 예측이 어쨌든 맞게 되는 그런 느낌이 되겠죠. 그죠? 맞게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될 거 아니야. 그죠? 그러면 생각해봐. 우리가 그 확률이라는 걸 뭘로 표현하죠? 넓이로 표현하지 않니? 정규국가 나오면 되죠. 그렇죠? 넓이로. 그래서 Z가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얘가 이제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원하는 확률이라는 게 지금 X 바를 기준으로 오른쪽 왼쪽을 대칭적으로 가잖아. 그러니까 얘도 비슷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부터 이렇게까지 간다는 이야기야. 돼요? 그럼 내가 원하는 그런 일반적인 어떤 신뢰도가 0.95%거든요.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게. 그러니까 생각해봐. 신뢰도가 만약에 100%로 생각해봐. 기분이 좋아져. 내 예측이 무조건 맞는구나. 난 천재구나. 근데 잘려요. 왜? 신뢰도 100%가 뭐냐면 무조건 맞는 거죠. 그럼 내가 우리나라 평균 키를 조사했다 그랬잖아. 그럼 내가 갑자기 막 뉴스에 나와. 그런데 우리나라 고3 학생들의 평균 키는 0cm부터 200cm 안에 있습니다. 이래요. 100% 아니야 그게? 미친놈이잖아, 그죠? 도라이야 이거는. 그러니까 100%가 의미가 없다는 얘기죠. 의미가 있는 게 있을 거면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건 95%랑 99%예요. 근데 절대로 네이버 외우시지 마세요. 왜냐면 나와 거기. 아니 문제를 보면 봐봐라. 뭐 있냐면 441번만 봐도 밑에 뭐라고 돼 있어요? Z가 0부터 1.96까지 0.47호죠. 그럼 내가 대칭 왼쪽 오른쪽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거 두 배 하면 0.95 아니야? 그럼 그게 95%의 Z값이야. 그게 신뢰 상수인 거야 다시 말하면. 그리고 그 오른쪽 자 2.58까지가 0.495죠. 그럼 그거 두 배 하면 0.99잖아요. 0.99. 그러니까 99%의 신뢰 상수가 2.58이라는 이야기예요. 돼요? 그 다음에 그 오른쪽 보니까 절대값이 0.95죠. 그러니까 1.96까지가. 그러니까 얘가 신뢰 상수가 1.96이라는 얘기 다 나와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얘가 꼭 95%랑 99%만 나와 있지 않을 수 있어요. 물론 뭐 얘는 그런 것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은 대부분 다 95%가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러지만 그게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야. 돼요? 알겠죠? 나와 있는 게.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이 0.95 있죠. 이게 95%일 거 아니야. 이걸 만족하는 그 Z값 있죠. Z값. 그럼 그게 1.96으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얘기야. 그럼 다시 말하면 얘는 마이너스 1.96이라고 쓰면 이만큼이 0.9가 되는 거죠. 돼요? 갑자기 이런 게 있어. 그러니까 이게 Z값을 그냥 쓴 거잖아. 갑자기 얘를 보고 X바를 기준으로 막 여기 X바라고 쓰고 이렇게 하면 슬퍼지는 거야. 몇 회성 이벤트라고 했죠? 1회성 이벤트라고. 얘는 한 번밖에 안 나왔지. 이걸 그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뭐냐면 그냥 이걸 만족하는 Z값을 얻어내는 과정이라니까 그냥. 그러니까 얘는 그냥 외우시면 끝나는 거야 그냥. 그죠? 그럼 신뢰 상수는 뭐냐면 그 실외도를 만족하는
얘는 Z값, Z값. 이 Z값. 이걸 가지고 실려들어고 그것 때문에 이걸 그린 거야. 그냥 그것 때문에. 그 때문에 그걸 알아보려고. 그러니까 X 바를 가지고 분포를 그리는 건 이걸 1억 번을 해야지 분포가 나온다니까? 이렇게 안 했잖아. 그냥 한 번밖에 안 했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 가지고 이걸 그리는 순간 얘는 약간 슬퍼지는 거라고요. 물론 문제를 푸는데 상관없는데 가끔 보면 선생님도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슬퍼졌어요. 이거. 우리 학교 선생님이 이랬거든요. 할 말이 없어. 물론 뭐 요즘은 모르겠어. 요즘 안 그러겠지 설마. 요즘도 이러면 좀 약간 좀 이상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일회성 이벤트이기 때문에 x 바를 가지고 이걸 쓸 수는 없는 거고요. x 바에도 갑자기 이러고 있어. x 바에 놓고 뭐 x 바 플러스 a, x가 마이너스 a. 똘추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 똘추야. 말이 안 되니까 그냥 얘는 이거야 이렇게. 이 범위 내로 우리가 예측을 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가 이거고 그 신뢰 상수 k고 그 k는 뭐냐면 신뢰도를 만족하는 z 값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95%랑 99%가 많이 나올 건데. 만약에 그냥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그럼 만약에 이게 딱 돼 있어. 이게 딱 돼 있는데 얘가 만약에 1.38이래. 1.38인데 갑자기 얘가 0.41이 돼요? 그럼 얘가 0이잖아. 이게 Z잖아. 이렇게 딱 되면 그럼 얘는 뭐냐면 그러니까 물론 나 얘는 그냥 대충 한 거야. 그럼 얘는 82%의 신뢰도를 만족하는 신뢰 상수 있죠. 그게 얼마라고 알려준 거군요. 얘는 1.38이라고 알려준 거군요. K값 1.38이다. 돼요? 그죠? 이거야. 그럼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여기 이 A 대신에 뭘 집어넣으면 되는 거야?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를 집어넣으면 완성되는 거야. 모든 게. 모든 공식이 다 완성돼요. 그러니까 그냥 무작정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그냥 이게 A라고 해서 쭉 가가지고 K 곱하기 루트 m분의 시그마로 하는 게 애들이 이해를 더 잘하시더라고. 그게 끝이야. 그냥 이게. 이것만 아시면 끝이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문제들은 그냥 이걸로 다 풀 수 있어. 이렇게. 이거 하면 끝이야. 돼요? 이거 아니라는 얘기. 이거 아니다. 절대 아니다 이거. 자 이렇게 쓰면 그냥 선생님한테 이러시면 돼요 속으로. 잘 모르시는구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럼 되니까 됐니? 알겠죠? 그래서 얘는 1.96이랑 2.58이 아마 오지게 나올 거거든요. 가끔 가다 보면 2가 나올 때도 있고요. 95%가 그 다음에 99%가 3이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도 있어. 그죠? 자, 근데 자, 우선 문제를 풀기 전에 이게 있다? 뭐냐면 자 얘를 볼게. 그럼 이제 얘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 아까 내가 몇 번이었죠? 몇 번 맞지? 441번 맞죠? 자 어느 회사 직원들의 하루 여가 활동 시간은 모평균이 m이고 모표준 편차가 10인 정규표를 따른다고 한다라 그랬죠? 그럼 얘는 이미 뭐가 나와 있는 거죠? 시그마가 나와 있는 거야. 이게 시그마가 모표준 편차잖아요, 그죠? 이게 나와 있는 거야. 그럼 솔직히 이것도 좀 짜증나는 건 이게 있어요. 모표준 편차를 안다는 건 뭘 안다는 거죠? 분산을 안다는 거죠, 제곱하면. 그럼 분산 안다는 건 뭘 안다는 얘기예요? 평균을 안다는 얘기야. 그럼 얘를 알고 있다는 건 당연히 난 모평균을 알고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거는 약간 내 예측이 맞았나를 확인하는 과정인 거거든. 그래서 이제 시그마가 이제 이거라고 한다라고 나왔거든. 근데 이게 몇 회성 이벤트라 그랬죠? 일회성. 그 문제에 따라서 그러니까 여기 문제는 없었던 것 같거든요. 이게 문제 없었는데 만약에 그냥 여기서 이쪽에서 이제 이 표본에 대한 이 표본 한 개에 대한 무슨 산이 있죠? 분산이 있죠. 그럼 그게 뭐였죠? S였죠. 표본 분산 이렇게 딱 되어 있어. 이게 S 제곱이었잖아. 그럼 표준 편차는 뭐였죠? S였죠. 그럼 문제에 따라서 이게 주어질 때도 있어요. 문제에 따라서 그냥 그 하나 구한 거 있잖아. 하나 구한 거에 대한 보통 일반적으로 얘가 어디 갔니? 그 문제 있으면 좋은데 못 찾았거든 내가 이걸. 근데 보자. 그 만약에 보자 어디 있을 거야. 찾으면 없어. 475번. 딱 맞는 게 있다. 475번. 자, 어느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의 무게는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꾸 우량돼지 선발대가 생각나네요. 자, 이 농장에서 돼지 100마리를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더니 평균이 150kg이고 표준 편차가 5kg였대요. 그러니까 얘가 말하는 게 뭘까? 100마리를 지금 이미 추출해서 무게를 조사했다고 했죠. 평균이 150이고 표준 편차가 5kg였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게 X 바가 150인 거고 S가 온 거야. 다시 말하면. 돼요?
그럼 이 농장에서 키우는 돼지 무게의 목평균 M을 신뢰도 99% 추정할 때라 그랬죠, 그죠? 그럼 얘는 S가 나온 거잖아. 돼요? 그럼 얘도 마찬가지야. 깡패야. 뭘로 바꿔도 된다? S로 바꿔도 된다고 알려졌다.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우리가 얘는 표본 표준 편차죠. 표본 표준 편차. 돼요? 원래로 따지면 S랑 시그마랑 같아요라고 말하면 미친놈이잖아. 근데 어차피 둘 중에 몇 개만 나올 거니까 한 개만 나올 거니까 나오는 여기 S가 나오든 시그마로 나오든 그걸 그냥 여기다 위에 올리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난 그게 결론이야 내 말은.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어차피 두 개 동시에 나오는 도라이입니다. 나올 리가 없어 그렇게. 절대 그럴 리가 없기 때문에 진짜 나오면 의심해 보셔야 돼. 선생님이 이상한 걸. 그럴 리가 없어. 그리고 교육청에 신고하세요 그냥.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나오니까 나오는 거 그냥 올리면 끝날 거란 얘기야. 돼요? 그 말이야 중요한 건. 알겠죠? 그러니까 헷갈려하지 말라는 얘기야. 별거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것만 알면 거의 끝이라는 얘기죠. 돼요? 자, 그럼 이제 풀어볼게. 진짜인지. 최신 기출이 있어. 최신 기출 어딨니? 최신 기출. 그래. 그 453번 봅시다. 2023학년도 수능 활동 27번. 최근 거. 자, 이게 어느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한 개 용량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한대요. 자, 이 회사에서 생산하는 샴푸 중에서 16개를 이미 추출해서 얻은, 그러니까 여기까지 몰라. 이게 표본 평균의 분포인지 아니면 모평균의 추정인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 밑에 무슨 외도라고 나왔니? 실외도라고 나왔죠. 그럼 얘는 무조건 몇 회성 이벤트라는 얘기야. 1회성 이벤트라는 얘기 이거야. 그걸 구별하셔야 돼 먼저. 자, 그럼 실내 구간이 m 값이 이건데 m 값에 현혹되지 마시고 x 바 마이너스 a가 이쪽은 746.1인 거고요. x 바 플러스 a라는 게 이쪽은 755.9인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은 중요한 건 이제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눈 거 있잖아. 두 개를 더해서 반 나눈 게 뭐냐면 무슨 균일 거냐면 평균일 거란 이야기 다시 말하면. 그럼 얘는 두 개 더하면 얼마니? 502 이거죠. 맞나? 네, 맞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게 얼마냐면 751이죠. 751이죠. 맞나? 751이죠. 그럼 x 바가 751이라는 거죠. 그리고 a가 이쪽은 얘는 뭐냐면 4.9라는 a가 4.9 이것만 얻어내시면 되겠네. 이것만. 돼요? 오케이? 그죠? 자, 그럼 얘를 가지고 A가 그럼 얘는 지금 이게 몇 프로였어요? 신뢰도가 95%였거든요. 그럼 밑에 쓱 보니까 95%의 신뢰 상수가 1.96이죠. 그럼 1.96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입니다. 근데 16개를 이미 추출했다 그랬죠. 그럼 이게 얼마야? 루트 16이니까 4죠. 시그마입니다. 얘는 안 바뀌잖아. 모집단 거니까. 얘는 안 바뀌니까 이거를 주려고 이걸 쓴 거지 다시 말하면.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거는 얘가 얼마지? 3? 4. 이게 복잡하지 갑자기? 49요. 49예요? 아, 4.9요, 4.9. 4.9죠. 이게 4.9예요 넘어가면. 아니, 저 계산 안 해요. 계산하면 4.9예요 시그마가. 그래요? 감사합니다. 아니면 시그마는 1이에요. 시그마가 1이에요? 이거 자체가 4.9구나. 아, 그러면 저 A가 49잖아요. A가 49요? 응? 아니. 자, 이게 X바 빼기 A가 700, 그러니까 X바가 이거였잖아. 네. 그러니까 A가 4.9는 맞거든요? 네. 아, 그럼 시그마가 1 맞아요. 그죠? 시그마가 1 맞아요? 시그마, 아니요. 10이에요, 10. 이거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10. 네. 10이죠. 10. 감사합니다. 자, 10 돼요? 근데 여기서 뭐래? M 값에 대한 신뢰도 이번에 몇 프로래요? 99%죠. 그럼 99%로 다시 뭔가를 했다는 얘기잖아. 그럼 X바가 바뀌긴 할 거거든요. 얘는 바뀌는 게 의미가 있어 없어? 없어요. 어차피 뭐 빼기 뭐만 구하면 돼요? B 빼기 A만 구하면 되죠. B 빼기 A라는 게 무슨 구간의 길이죠? 신뢰 구간의 길이였죠. 걔는 몇 A지? 2A잖아. 그럼 그 2A가 그럼 이번엔 몇 프로로 바뀌었습니까? 99%로 바뀌었죠. 그럼 얘는 신뢰 상수가 2. 얼마로 바뀐 거예요? 58로 바뀐 거죠. 돼요? 그럼 이게 결국은 이거 곱하기 루트 n은 모르죠. 자연수의 최소값이니까 루트 n분의 시그마인데 그 시그마가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돼요? 이게 뭐 이하죠? 그럼 여기서 이거 넘기면 그러니까 25.8 나누기 6이라는 게 이쪽 루트 n보다 작거나 같을 거 아니야? 그럼 얘가 4는 6, 4, 24죠? 4.xx죠? 네? 4.3이에요. 4.3. 그럼 얘를 다시 뭐 해야 되죠? 제곱해야 되겠죠? 아 이게 너무 싫어. 4.3, 4.3. 아 그래 너 되게 싫어하겠다. 이거 계산 너 싫어하잖아요. 그죠? 아 어쩔 수 없어 해야 돼. 근데 이거는 12 여기는 12에다가 17 그럼 여기는 18.49죠. 18.49니까 여기는 이제 얼마냐? 그 19가 되겠죠. 그죠? 돼요? 오케이? 맞나? 뭐지? 왜 불안하지? b 빼기 a 값이 6 이하가 되기 위해 b 빼기 a가 이거 맞는데 2.5가 루트 n분의 10 얘가 6보다 작거나 같다. 그러면은 25.8이고 6이니까 맞는데? 자연수 n이죠. 나 뭐 잘못했니? b 빼기 a니까 b 빼기 a b 빼기 a 이 맞는 것 같긴 하거든요. 뭐 확인해 보긴 하는데 어차피 아마 큰 틀린 건 없을 거야. 아마 계산을 잘못해서 했겠지. 그럼 이제 어쨌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냥 돼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약간 좀 그 아까 우리가 많이 봤던 거 이거 어디지? 441번이었나? 441번 441번을 봅시다. 이걸 지우자. 자, 어느 회사 직원들 하루 여가 활동은 모평균이 L이고 모평균이 시그마가 10으로 주어진 거예요. 그랬을 때 N명을 추출해서 95%라고 하는 순간 일회성 이벤트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럼 이거고 그러면 38.08이랑 45.92죠. 42니 그러면 42인 것 같은데 그죠? 3.92씩이니까 그러면은 X바가 42고 그럼 A라는 게 이쪽이 뭐냐면 3.92가 돼. 3.92 돼요? 오케이? 그러면은 뭐 구하는 거죠? N값 구하는 거야. N값. 그럼 이 A라는 게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였잖아요. 그럼 95%를 했으니까 1.96이고요. 루트 N은 모르고 시그마가 10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거 2가 되고 이쪽은 이거 넘기니까 5가 되는 거고 이쪽은 루트 N이 되는 거죠. 그래서 N이 25 이렇게 되는 거지. 돼요? 그냥 그런 식이에요. 쉬워요. 일반적으로. 계산이 좀 그지 같은 거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됐니? 442번은 뭘까? 시그마가 40이고요. n이 63 거고요. x 반대 그 c라는 거 있잖아. c 얘가 a죠. 라지 a 그죠? 그럼 얘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잖아. 근데 99%니까 2.58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끝. 돼요? 그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4번인 것 같아. 4번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니까 이런 게 잘 나오고 443번 베타 빼기 알파죠. 그게 무슨 구간의 길이다? 실외 구간의 길이다. 그럼 이게 2a잖아. 2a 그러면 2 곱하기 k 곱하기 그러니까 k는 1.96이고요 루트 n분의 시그마 루트 n분의 시그마 근데 64개를 추출했으니까 이쪽은 8이 되는 거죠. 요게 이제 9.8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가지고 생각하시면 시그마가 나온다는 얘기죠. 그냥 이런 식이에요. 돼요? 별게 없어. 자 근데 445번 합니다. 445. 한번 풀어볼래요 한번. 445번을 풀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어디 갔지? 그 다른 거 딱 하나 더 풀고 또 끝내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자. 풀 수 있겠니? 그러니까 이게 보이기가 좀 그지 같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진짜 그게 딱 맞는 거야. 일회성 이벤트라고 그랬잖아. 그럼 얘를 가지고 봤을 때랑 얘를 가지고 봤을 때랑 당연히 표본 평균이 뭐해지는 거야? 달라지는 거죠. 그렇잖아. 이거 뽑았을 때랑 이거 뽑았을 때랑 그 표본 평균이 달라진다는 얘기야. 그럼 어차피 x1잖아. 바. 그럼 x1 바 빼기 a부터 x1 바 플러스 a까지겠죠. 누가 봐도 얘가 무슨 원바야? 그럼 그 a는 뭐냐면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여기는 이게 정해졌고 5 정해졌고 n도 25니까 5가 이렇게 될 거 아니야 루트가. 그럼 얘가 얼마죠? 95, 1.96이죠. 돼요? 그럼 a는 몇 점 96이다? a는 1.96.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걸로 구했잖아. 이제 a를 구했잖아. 그럼 밑에 거를 봤더니 밑에 거가 이거잖아. 16분의 15 x1 바죠. 이거 16분의 15 x1 바죠. 똑같죠. 이게 표본 평균이 새로 나온 거예요. 얘가 이제 이쪽에 a가 또 새로 바뀐 거죠. 그럼 중요한 건 뭐냐면 x2 바라고 하는 건 16분의 15 곱하기 무슨 원 바가 되는 거예요. x1 바가 되는 거죠. 얘는 뽑을 때마다 달라지니까. 돼요? 그럼 이거고 아까 x1 바가 80이었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다? 이거 80. 돼요? 그럼 이렇게 약분하니까 이쪽은 5가 되니까 15 곱하기 5니까 이게 얼마? 75가 되는 거죠. 그럼 n은 뭐냐? 그럼 마이너스 그러니까 7분의 5a가 새로운 라지 a잖아. 7분의 5a가. 근데 얘가 7분의 5가 되고 곱하기 얘는 1.96이 새로운 a가 되겠죠. 그럼 95% 똑같으니까 1.96은 똑같을 거란 말이야. 그럼 루트 n만 바뀌고 시그마는 뭐냐면 시그마 그대로 10이 될 거 아니야. 돼요? 오케이? 그럼 이거 약분하면 이거 얼마야? 2죠. 그럼 루트 n이 얼마야? 14. 돼요? 그럼 n은 얼마? 196. 돼요? 그렇게 두 개를 더해주면 답이 나올 거란 얘기죠. 돼요? 이 답이 나 없는지요? 답이 없어요? 시그마. 아 잠깐만. 시그마가 5지 않았어요? 네. 이거 그러면은 이거 사라지고 5도 그냥 사라지면 되겠네. 그럼 루트 n이 7이니까 얘는 49에 49. 그죠? 75 더하기 49. 돼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회성 이벤트라는 게 중요한 거고 x반은 매번 바뀌는 거야. 그죠? 그리고 대신에 시그마는 모 집단에서 있었던 거잖아. 얘는 안 바뀌는 거죠. 그걸 루트 n만 또 바뀌는 거고. 그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 그러면 그 480번 있죠? 걔를 좀 보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럼 아까 우리가 그러니까 A가 어떻게 보면 되게 중요한 거잖아. A가 되게 중요한 건데 그럼 그 실내 구간의 길이는 2A였잖아. 2A 그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데 그럼 이제 그런 느낌이야. 생각해봐. 내가 뭔가 조사를 해. 그러니까 뭔가 난 조사원이 됐어. 그럼 이제 만약에 95%의 어떤 신뢰도가 있다고 생각해봅시다. 그럼 어떤 한 조사에서 95%의 신뢰도가 있고 99%의 신뢰도가 있으면 그러니까 얘는 95%만큼의 확률만 있으면 되는 거고 얘는 99% 맞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얘가 안전해질 수밖에 없죠. 안전해진다는 건 뭐가 되는 거죠? 신뢰 구간이 길어져야지 안전한 거 아니야? 그 안에 걸려야 되니까. 그죠? 그럼 신뢰 구간의 길이가 이렇게 가면 갈수록 다른 게 동일하다는 가정하에 얘는 이렇게 하면 신뢰 구간이 뭐 되는 거야? 길어지는 거야. 돼요? 왜냐? 신뢰 구간의 길이라는 건 몇 A인 거죠? 2A인 거죠. 그러면 이게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무슨 거죠? 시그마일 거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동일하다는 전제하에 그럼 신뢰도가 커진다는 건 여기서 신뢰 상수가 뭐해지는 얘기예요? 커진다는 얘기죠. 이거 아니야? 아, 네. 저는
길어지잖아요, 그죠? 확률이 커져야 되니까. 그럼 얘가 더 커진다는 얘기니까, 그죠? 나머지가 일정하면 당연히 얘가 커지면 전체가 뭐 할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다른 게 똑같을 때 신뢰도가 커지면 신뢰 구간의 길이 길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왜냐면 어떤 하나의 조사인데 내가 안 잘리려고 뭔가를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돼. 그럴 거면 당연히 구간을 뭐 할 수밖에 없어요. 늘릴 수밖에 없겠죠. 그죠? 근데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그거 말고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같은 신뢰도라고 생각해 볼게. 똑같은 만약에 95% 신뢰도라고 생각해 봐요. 그죠? 그럼 어떤 건 뭐냐면 어떤 건 얘는 이렇게 된다? 그 평균 키라고 보면 아니 너가 누구 이렇게 남자애들 평균 키가 몇 센치였으면 좋겠어요? 180. 자, 평균 키가 171부터 시작해서 189까지 존재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은 이만큼 거리가 18이 나는 거죠. 근데 어떤 애는 조사했더니 키가 179부터 시작해서 181까지. 그러면은 차이가 2밖에 없죠. 그럼 누가 더 정확한 걸까? 얘가 더 정확해. 그렇잖아. 똑같은 신뢰도 맞을 확률이 95%인데 돼요? 똑같이 180이 x바가 나왔다고 생각해봐. 똑같이 180인데 그럼 얘는 되게 안정도가 떨어지는 거잖아. 이 왔다 갔다 하는 거니까.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되게 일정하죠. 그럼 당연히 얘가 더럽게 열심히 조사를 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더럽게 열심히 조사했다는 얘기가 뭐냐면 이게 엄청나게 커졌다는 얘기예요. 되게 많은 애들한테 조사했다는 얘기지. 그래서 평균이 거의 이쪽에 지금 들러붙어 있잖아요. 180쪽에. 그러니까 그렇게 돼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얘가 커진다는 건 분모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가 같다라는 가정하에 이쪽이 커진다는 건 전체로 따지면 뭐 된다는 얘기야? 작아진다는 얘기죠. 그래서 신뢰 구간의 길이가 작아진다. 돼요? 이 정도까지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내가 예시된 거 있죠. 열심히 조사한다. 그러면 얘 신뢰 구간의 길이가 뭐한다? 줄어든다. 그리고 내가 뭔가 안전해지고 싶으면 뭘 늘린다? 신뢰 구간의 길이를 늘리는 거야. 그럼 그게 신뢰도가 늘어나는 거죠. 돼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지. 그럼 이게 만약에 움직이지 않는다. 어차피 얘는 고정이거든요. 시그마 고정이겠죠. 어차피 이거 목표점 편차니까. 그럼 이게 고정됐다고 쳤을 때 바뀔 수 있는 형태는 이거 두 가지거든요. 두 가지인데 그러면은 얘가 만약에 커졌다. 그럼 전체에 있는 신뢰 구간의 길이 뭐한다? 커진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근데 얘가 커진다. 그러면은 전체 신뢰 구간의 길이 뭐해진다? 작아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신뢰도를 키우면 신뢰 구간의 길이 커지는 거고요. 열심히 조사하면 신뢰 구간의 길이 짧아지는 거죠. 근데 만약에 얘도 늘고 쟤도 늘었다고 생각하면 그거는 그냥 생각할 수 있다 없다. 그건 직접 해봐야 된다. 돼요? 몇 배가 늘었냐가 중요한 거야. 돼요? 알겠죠? 그거야. 자 그럼 480번 볼게요. 마지막 이거 끝낼게. n과 k 값이 일정할 때 그러니까 얘랑 얘가 일정한 거야. 돼요? n과 k 값이 일정한 건 이거잖아. 더 이상 바뀔 게 있다 없다. 더 이상 바뀔 게 없어요. 그럼 베타 빼기 알파 값은 x 바가 뭐든 상관없이 당연히 뭐 할 수밖에 없다? 일정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그럼 기억을 맞는 거죠. 돼요? n의 값이 일정할 때 k 값이 커지면 그러니까 뭔가 하나 기준을 주잖아. 똑같은 걸 주잖아. 그죠? n의 값이 일정한다는 건 뭐냐면 똑같은 조사에서 k 값이 커진다는 건 신뢰도를 늘렸다는 얘기잖아. 그럼 베타 빼기 알파가 어쨌든 신뢰 구간 길이랑 연관이 있잖아요. 그럼 그것도 뭐 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야. 커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도 맞는 거지. 돼요? 자, 그럼 n은 n0일 때 m에 관한 신뢰도 k% 구간이 A부터 B까지고요. 그다음 n은 3 해놓고 n0일 때 m에 대한 신뢰도 k의 신뢰 구간이 C부터 D까지면 몇 분의 1이래요? 9분의 1이래. 그러니까 사실 얘는 이거죠. 그러니까 그 B 어디지? D 빼기 C라고 그랬죠? D 빼기 C 어떻게 구할까 얘를? D 빼기 C, D 빼기 C랑 B 빼기 A잖아요. D 빼기 C는 뭐예요? 루트 3n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그죠? 그거야. 그래서 몇 배냐가 중요하다고 했잖아 내가. 그럼 여기 이제 b-a 같은 경우 뭐냐면은 2k가 되고 그냥 루트 n0분의 시그마가 되는 거죠. 돼요? 그럼 여기 루트 몇 분의 1이야? 3분의 1. 이렇게 해야지. 이게 똑같을 거야. 그럼 얘랑 두 개가 똑같다는 거죠. 돼요? 그래서 그렇게 될 거니까 9분의 1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 그렇죠. 돼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니은 2번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알아야 된다는 얘기. 여기까지. 그리고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그냥 이것만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이해하시면 되고 아까 그 A가 되게 중요하다는 거 있잖아. 그것까지만 보시면 얘는 거의 틀릴 게 없지만 사실 나는 계산 때문에 틀려요. 계산이 복잡하고 너네가 만약에 사수를 한다 라고 하면 모 비율의 추정이라는 데도 들어가거든요. 그건 이거보다 한 5배 복잡해요. 소수점이 들어가거든. 소수점. 얘는 그나마 소수점 좀 이런 식으로 지워지잖아.
걔는 진짜 그냥 대놓고 소수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건 좀 주의하세요. 사수를 하지 마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그죠. 그러니까 어쨌든 얘는 계산만 주의하시면 크게 틀릴 게 없다. 그래서 그 신뢰관의 길이 있잖아. 그게 보통 되게 많이 나오더라고. D 빼기 C, B 빼기 A 이거 있잖아 이런 거. 그러니까 이런 게 많이 나오니까 그냥 2 곱하기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혹은 K 곱하기 루트 n분의 시그마 이런 식으로 가시면 그냥 거의 끝날 거예요. 알겠죠? 보시면 되고 그리고 높아지면 얘기하지만 이거 나오잖아 이거. 얘랑 평균이 무슨 바라고요? X 바라고요. 돼요? 그 정도만 기억하셔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약간 내가 확인할 수 없는 숙제는 저 주간 문제와 그다음에 그 끝까지 숙제하는 거죠. 그래서 해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아마 이거로 가지고 해도 어느 정도 성적 나올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플러스 이제 너네 학교 그거 뭐야 부교재 있잖아. 그 정도 풀어주시면 괜찮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혹시 뭐 질문할 거 있다거나 하면 질문하시면 되니까. 물론 안 할 것 같긴 한데 뭐 같은 경우죠. 어쨌든 한 달 동안 고생하셨습니다. 하시면 됩니다.